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대선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결승대진표가 나온 국민의힘 경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탄핵 찬성 반대 구도가 그대로다. 그러니까 4강에 이어서 결승까지도 탄핵 찬성과 반대 1대1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경선 주자들 중에서도 탄핵 관련된 입장차가 가장 극명히 갈렸던 두 후보가 결국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력하고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중 한 명이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는데 결론은 한동훈 후보였고요. 네. 앞서 4강전 때를 보시면 그 안철수 후보가 탄핵 반대를 외쳤던 나경원 후보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중도층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 경선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표심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이 이번 경선에서 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묘하더라고요. 결승인데 한덕수와 또 결승. 그러니까 아까 기사량을 검색해봤더니 기사량에서도 그렇고요. 경선 통과한 그 두 후보보다 다른 주자들 얘기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그 상대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네. 이 묘한 상황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또 한덕수 후보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답을 드리는 자체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네, 한 총리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요, 3차 경선을 앞두고선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한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고 입당조차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단일화 절차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혼선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면 한덕수 대행하고 입당을 시켜가지고 원샷 국민 경선으로 하자. 네, 결국에는 최종 결선을 그 국민의힘 후보 2명이서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김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원샷 경선을 하자. 그래야 한 총리의 무단임차, 한 총리의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홍 후보의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한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출마를 안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경선 일정도 되게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주말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토요일에 결정이 되고요. 한 총리가 출마하면 보수 진영 대선 구도는 다음 주까지 오늘처럼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신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홍준표 후보. 이게 경선에선 탈락을 했는데 한 총리도 그렇지만 뭐 기사량도 그렇고 헤드라인에 걸린 것도 그렇고 경선에 통과한 두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홍준표 후보 같은데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에 홍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치 그 경선장이 축제장이 아니라 송별회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1996년 15대 때부터 저와 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또 그리고 항상 같이 해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 홍준표는 정치인 이전에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권력의 칼을 겨눴던 대쪽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반값 아파트 같은 서민 정책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느 정치인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해서 홍카콜라라고 하는 애칭까지 얻었고요. 물론 박정희 우상 하나 막말 논란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풍운화 같았던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이번 대선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게 됐습니다. 워낙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장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아직 은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 내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될지요. 자, 정치팀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